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노후 자산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시스템, 그것도 단정의 대명사로 불리던 한 나라의 연기금이 단 3일 만에 그 나라의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던 잔전한 금융 전략이 어떻게 한순간에 거대한 위기로 돌변하여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뻔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노후 자산,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안전한 재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을 위협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부채 연계 투자라고 불리는 LDI, 즉 라이어빌러티 드리번 인베스트먼트 전략이 있었습니다. LDI 전략은 연기금처럼 미래에 확정된 부채, 예를 들어 연금 지급액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그 부채의 가치 변동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였죠. 이 전략은 언뜻 보면 참으로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설계처럼 보입니다. 연기금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의 현재 가치 변화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지급할 연금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 연기금 입장에서는 좋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부채의 현재 가치가 불어나 부담이 커지거든요. LDI는 바로 이 금리 변동 위험을 해지하여 미래의 연금 지급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선박의 짐을 미리 고정하고 항로를 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연기금들은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부채 관리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LDI 전략은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적어도 미래의 부채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연기금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던 것이죠.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연기금들은 앞다투어 이 LDI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금융 위험으로부터 노후 자산을 철통같이 지켜줄 마법의 방패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논리와 정교한 계산으로 무장한 이 LDI 전략은 수많은 연기금의 표준 운용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략이야말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안전이라는 환상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 아래 감춰진 진짜 위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과연 이 완벽해 보이던 전략은 어떤 숨겨진 함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함정은 어떻게 영국 경제를, 나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갔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그 숨겨진 함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LDI 전략은 사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 충격은 다름 아닌 2022년 9월 2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미니 예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담은 이 예산안은 시장의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국채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들었죠. 국채 가격은 속절없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채 금리는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LDI 전략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 금리 변동에 대비하는 방식이었는데 금리가 급등하면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마치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자동차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 연기금들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하지만 연기금의 자산은 대부분 장기 국채나 기타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장 현금을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연기금들은 마진콜을 충당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하고 있던 장기 국채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규모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국채 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금리는 다시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이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한 연기금이 국채를 팔면 다른 연기금도 마진콜을 메우기 위해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는 사라지고 팔려는 매도자만 넘쳐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한때 안전자산의 상징이라 불리던 영국 국채 시장이 단 며칠 만에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연기금들은 더 이상 국채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에 매수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현금 부족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연기금은 영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뇌관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금융당국을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즉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긴급회의가 연일 소집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영국 연기금 붕괴 위기, 경제 대재앙 임박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들로 도배되기 시작했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자산을 서둘러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태를 방치한다면 수백만 영국인의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연기금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이는 은행 시스템의 연쇄 붕괴로 이어져 영국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블랙스완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이 순간 중앙은행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이 거대한 파국을 막기 위해 어떤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 위태로운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영국 금융 시스템이 벼랑 끝에 내몰렸던 그 긴박한 순간, 뱅크 오브 잉글랜드, 즉 영란은행은 실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파국을 그저 지켜보며 수백만 영국인의 노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지, 그들의 어깨에는 국가 경제 전체의 운명과 미래가 짊어져 있었죠. 영란은행 총재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긴급회의는 밤낮 없이 이어지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와 해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미 채권시장은 기능을 상실한 채 아비규환에 빠져 있었고 안전자산의 상징이던 국채마저도 무차별적인 투매의 대상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대로 사태를 방치한다면 연기금들의 대규모 파산은 시간 문제였고 이는 곧 은행 시스템의 연쇄 붕괴로 이어져 영국 경제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처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멈춰 선 채 다음 충격을 공포스럽게 기다리는 듯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영란은행은 마침내 그야말로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파산 직전까지 몰린 연기금들의 마진 콜 압박을 해소하겠다는 비상 조치였죠.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단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융 전문가들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영란은행은 영국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혼란에 빠진 국채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연기금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채권을 팔아라. 우리가 그 모든 채권을 매입해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장은 이 예상치 못한 중앙은행의 과감한 개입에 일시적으로 안도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수많은 연기금들은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극적인 구원 뒤에는 뼈아픈 현실과 깊은 교훈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채 가격이 며칠 만에 폭락하는 기현상을 전 세계가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이는 복잡하게 얽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긴밀한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도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 상품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될 뻔했던 것이죠. 영란은행의 무제한 채권 매입 결정은 당장의 파국을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이는 동시에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들과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전 세계에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안전 자산이 단 며칠 만에 패닉 셀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수백만 명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그 아찔한 3일간의 공포는 인류가 쌓아 올린 금융 시스템의 위태로운 균형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고 안전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지 영국만의 고립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영국 연기금의 붕괴는 삽시간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죠.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 아래 숨겨진 위험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작은 균열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중앙은행의 과감한 개입으로 간신히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그 여파는 금융당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경각심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LDI 전략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 앞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돌변했던 이 역설적인 상황은 진정한 안전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복잡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맥락과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잔전한 재테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남긴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당국은 이러한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연기금들의 위험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좇는 상품을 고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인 위험과 복잡한 상호 연결성을 깊이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 연기금 사태는 안전한 재테크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금융상품의 잔전성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가정과 취약점을 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으니까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 당신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